팀원 간에도 토론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자 하는 것이고, 기업 대 기업으로 만났을 때도 서로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토론의 자세라면, 태도라면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는 팀의 위해를 가하는 거, 또는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팀의 어떤 성과를 떨어뜨리는 거, 이런 사람이 아닌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팀 단위의 평가이기도 한 게 토론 면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 순서는 뭐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2회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회. 그러니까 토론 주제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한 명이 얘기하고 상대방에서 한 명이 얘기하고 또 우리 팀에서 한 명이 얘기하고 상대방에서 한 명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최소 나는 2회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 얘기만 듣고 있거나 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주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결론을 피하고 또는 너무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분명한 주장을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한다. 가급적 2, 3회 정도 발표를 한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토론을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 토론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팀 단위로 평가를 받을 때 내가 팀원으로서 또는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으로서 내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무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수님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세 번째 설명한 것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첫 번째는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존중한 의미와 자기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주장을 통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박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나타내는 모습은 절대로 협상에서는 토론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도 일정한 것 하나를 얻고 나는 두 개를 얻는 그런 전략이 토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성을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적극성이냐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우리 팀의 어떤 반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태도, 예를 들면 표정,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동조해 줄 수 있는 어떤 취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는 우리 동료를 인정하면서 나의 의견을 나타낼 때 면접위원들이 한테 충분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토론 방법, 대응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토론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2, 3회 정도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량 기반 면접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찌 보면 가장 전문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면접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용어를 우리가 보면 이 역량이라는 거, 역량. 우리 앞에서 보는 것들은 인성 또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본다면 이 역량 기반이라는 것은 역량이라면 직무, 일, 뭐 전문성, 뭐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량 기반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 직무에 전문성이 있는가? 그 일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면접이 역량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의 역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과거의 사건, 경험, 상황, 이걸 경험이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 구조화된 면접을 보느냐. 이제 여기 구조화의 반대말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비구조화겠죠. 비구조화. 우리가 이제 개인 면접이나 집단 면접이나 걸 본다면 아무래도 비구조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들이 각자 그냥 묻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묻는 방식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역량 기반의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으로서 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은 뭔가요? 했을 때 전공이 내가 기계공학이다 또는 경영이다 또는 경제다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과목을 배우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교과목들을 배웠다. 그러면 그 교과목에서는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뭔가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단계별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또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가졌던 경험들이 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그러면 있다. 그러면 언제냐? 그러면 언제다. 그러면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이런 위기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그때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럼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느냐? 그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파고들어서 상대방이 그런 행동이나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이 역량 기반의 면접이다. 그래서 내용도 지금 과거의 경험 또는 전문성, 일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고 질문도 아주 구체적이다. 구조화된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 적응할 수 있느냐 또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기술과 능력들을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에서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나 이런 구조화된 행동 패턴들을 보고자 하는 게 역량 면접의 역량 기반 면접의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량 기반 면접 대상자가 되면 상당히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고 폭넓게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량 기반 면접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역량 면접 질문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해결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질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 기법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이거 스타 기법. 스타 기법. 앞자리만 따서. 그래서 질문도 이런 스타 기법으로 주어질 것이고, 답보 스타 기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수님이 여기 스타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역량 기반의 질문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라. 면접 질문에 자기소개서 이제 역량 기반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의 질문 사항이 이런 게 주어질 수 있겠죠. 당신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게 어떤 건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극복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볼 것인, 질문에서도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그 위기 상황,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 또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쭉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기업, 아주 혁신도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자기소개서가 일반화되게 성장과정, 전통의 장단점, 학업 경험이라든지 사회 경험,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역량 기반 질문으로 한 4-5가지의 질문을 줘서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어떤 상황에서 헤쳐나와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나 면접이 대부분 다 공기업, 공사,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접 기법입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질문을 한 번 더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어떤 상황, 여럿이서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면, 여럿이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또 갈등은 없었나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문제를 일으킨 구체적인 사람이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를 짚어내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과정을 물어보고, 어떻게 대응했나요? 과정을 물어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고 과정을 물어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었나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런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5분으로 교수님 이제 얘기를 드리면 5분 정도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한 30초,
이거 30초, 한 3분, 그 다음에 1분. 이렇게 하면 한 5분 정도, 또는 여기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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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0초. 이렇게 바꿔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량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게 통틀어서 5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3분이라면 그 비율만큼 고려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역량 면접 질문은 사전에 대부분 주어집니다. 사전에 주어진다. 어떨 때 주어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서로 미리 이제 서류 전형 단계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답을 하기는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대한, 지원 회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지원 직종에 대한 분석,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직무에 대한 분석, 교수님 계속 얘기하는 직무, 그 다음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결국은 이런 것들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그 경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제 대학 때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들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도 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은 그렇다고 모든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경험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또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이게 이 일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들을 쭉 나열해 놓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나의 경험을 쭉 나열해 놓고 가장 최근 기억부터 나의 경험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 직무와 연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를 좀 찾아내고 그 논리를 찾아서 어차피 더 쉬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 준비를 기본적으로 마친다면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본적으로 마친다면 이제 이 하드웨어적으로 연습을 이제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나의 경험들과 회사와 직무와 그 회사가 어떤 상품을 만드는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토탈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찾아낸다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도 면접 연습을 하고 친구 앞에서도 면접 연습을 하고 교수님이 찾아와서 모의 면접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역량 기반 면접을 준비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는 이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